네, 6월 모의고사 한국지리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도 풀어보고 왔는데 일단 세지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어렵습니다. 까다로워요, 세지에 비해서는. 그래서 등급 컷도 1컷이 1점 정도 더 낮은 걸로 나오고 그리고 육모다 보니 이제 경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를 일단 시험지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이 시험지의 전체적인 경향이 어떻나도 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전문항 해설을 마무리하고 경향성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단 요거는 조금 재밌다고 생각을 한 게, 지금 가나다라에 제시되어 있는 가거도 뭐 이런 섬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섬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푸냐? 그냥 미경도 보고 맞추는 거죠. 왜냐? 지도상에 점 나와 있고 미경도 나와 있고, 그러면 가나다 연결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저 같으면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서쪽인 게 뭐냐, 가장 동쪽인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풀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북쪽인 걸 먼저 볼게요. 얘가 가장 압도적으로 북쪽에 있으니까 위도가 가장 높을 거예요. 34, 33, 34 뭐 이런데 35짜리가 하나 있네. 그럼 얘가 나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왼쪽인 걸 볼까요? 가장 왼쪽이려면 경도가 가장 작아야 합니다. 동경이니까. 가장 서쪽이려면 동경이 가장 작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125가 가장 작네요. 그래서 가가 제일 왼쪽. 다랑 라 중에서는 경도로 보는 게 낫겠죠. 위도는 비슷비슷한데 경도로 보는 게 낫겠죠. 이 두 개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건 얘가 경도가 더 크네요. 그래서 라가 얘가 되겠다. 다는 남았으니까 얘가 되겠다. 가나다라 연결은 쉬웠고요. 1번, 가에서 바깥쪽 200캐리 수역은 전부 베타적 경제 수역이냐라고 하는데, 일단 선지에서 전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순간 경계를 해야 합니다. 전부? 이거 정말 100%? 단 0.1%도 허용하지 않고 전부 그렇다여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선지요. 이런 선지가 정답이 될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 쪽에서 바깥쪽 200캐리 이렇게 해보면, 쭉 가다 보면 완벽하게 200캐리까지 다 우리나라의 베타적 경제 수역이려면 한일 중간 수역 이런 게 없어야 합니다.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 없어야 해요. 여긴 또 한중 그쪽에 있는 건데, 그래서 중간 수역 혹은 잠정 조치 수역이 있는 지역이 생기기 때문에 전부라고 하면 틀립니다. 2번, 다에서 내수 쪽으로 간척 사업을 하면, 내수 쪽에서 간척 사업을 하면 여기가 땅이 되는 거죠. 땅이 되는 건데 영해의 범위랑 아무 상관이 없죠. 간척 사업을 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 이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일단 육지가, 영토가 확장이 되고 육지가 확장이 되고 내수가 축소가 되겠죠. 내수가 매립이 되니까. 그 다음에 영해는 그대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3번, 나는 가보다 표준경선과의 최단거리가 멀다. 우리나라 표준경선이 어딘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표준경선은 동경 135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일본 지나가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경선이 대충 이쯤 있다 치면 나는 가보다 동쪽에 있기 때문에 표준경선과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최단거리가 가깝다. 4번, 가와 나의 직선거리 한 이쯤 되는 것 같은데, 다와 라의 직선거리 이쯤 되네. 가깝다. 틀렸네요. 5번, 가나다라는 모두 직선기선이냐. 딱 봐도 지금 그렇죠. 황남에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5번. 쉬운 문제고요. 2번, 기억. A는 구하도냐 하는데, 일단 얘는 감익공유 하천으로 보이죠. 산지 사이를 굽이쳐 흐르고 있잖아요. 강이 감익공유 하천인데, 감익공유 하천에서 이런 구릉이 있다, 이런 걸 언덕으로 보는 거죠. 언덕이 있고 언덕을 끼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 같은 게 보인다 라고 하면 구하도죠. 과거에 하천이 흘렀던 길이란 뜻이에요. 한자어를 풀이를 해보면. 그래서 구하도다 하면 맞고요. 니은, 이게 전 처음 보고 이게 도대체 뭐지 했거든요. 고시구를 외우라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시문에 고시굴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D는 고시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바람이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맞다. 이게 이거 말고는 사실 얘기할 게 없죠. 그냥 근처에 있으니까 기바람이 같겠지. 그리고 좀 더 엄밀하게 하면 이게 아무리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바람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D는
돌리네가 보이죠. 딱 봐도 이게 돌리네잖아요. 이런 저하 등고선이. 돌리네는 카르스트 지형이고, 카르스트 지형에 있는 동굴, 카르스트 지형 근처에 있는 동굴, 그럼 석회 동굴이겠죠. 기반하면 둘 다 석회암이 맞겠죠. 뭐. 이런 식으로 풀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답은 1번이고. 디귿, 이에선 논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냐 하는데, 얘는 애초에 카르스트 지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석회암의 특징이 배수성이 좋다는 거예요.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논이 아니라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리을, B는 C보다 하천에 의한 퇴적이 활발하다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지형도 보고 알 수도 있고요. 왜냐, C에 이렇게 막 점이 찍혀 있잖아요. 점이 찍혀 있으면 얘가 퇴적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퇴적돼 있으면 점을 찍어요. 지형도에서. 그 사빈은 이제 해안가에 점을 찍잖아요. 모래가 퇴적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점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빈이고, 바다 쪽으로 넘어가서 점이 막 찍혀 있으면 갯벌이잖아요. 얘도 뭐가 퇴적돼 있잖아요. 얘도 퇴적돼 있기 때문에 점을 찍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퇴적이 활발하다 하면 C가 더 활발한 거예요. B에는 안 찍혀 있고. 그리고 좀 더 설명을 하면 이게 교과서적으로 좀 어긋나긴 하는데, 왜냐, 그 측방침식이라는 거는 주로 자유공유하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감입공유하천에서도 하방침식이 더 활발할 뿐이지 측방침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측방침식도 있습니다. 감입공유하천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보면, 측방침식 얘기를 할 때 공격사면과 보호사면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강이 지금 이렇게 흐른다고 지금 화살표까지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부딪히면 여기가 B가 공격사면이 되고요. 이렇게 가다가 또 이쪽으로 이렇게 부딪힐 거 아니에요. 이쪽은 안 부딪힙니다. C 쪽은. 그래서 C는 보호사면이 돼요. 공격사면은 침식이고 보호사면은 퇴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C가 퇴적이 더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틀렸고요. 답은 1번. 이게 정말 별거 아닌 문제 같아도 뭔가 좀 이상해요. 선지가 딱 봤을 때 약간 이질감이 듭니다. 평소에 봤던 선지랑 느낌이 좀 달라요. 3번, 기역, 포항 구룡포 해안당구라고 있는데 석호가 매립되면 해안당구가 되나요? 이런 선지는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은데,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석호가 매립되면 그냥 땅이 되는 거고, 해안당구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 파식대가 융기하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말이 안 돼요. 이런 선지 진짜 좀 당황스러운데, 애초에 뭐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처음 보니까 당황스러운데. 2번, 해시계, 인천은 해시계라네요. 해시계는 파랑의 침식으로 육지 방향으로 후퇴하죠. 바다가 이렇게 때리면 얘가 점점 깎여 나가서 땅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건 너무 많이 나오는 선지라서 답 2번 하면 되고. 3번, 갯벌은 최종 빙기 때가 아니라 최후빙기 이후에 형성이 되었다. 4번, 선상지는 사빈에서 날려온 모래가 퇴적되어 형성된 모래 언덕. 얘는 해안사고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고. 5번, 디귿은 기역보다 입자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데, 사실 해안당구의 입자 크기를 묻는 거는 살면서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갯벌이 더 곱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해안당구랑 갯벌을 비교를 하나? 이런 게 좀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하여튼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갯벌이 어지간하면 그냥 최고로 미립질이에요. 가장 입자가 곱다고 보면 되고요. 점토잖아요. 사빈이랑 비교해도 미립질이고 사고랑 비교해도 더 미립질입니다. 갯벌이. 해안당구랑 이걸 비교하는 건 진짜 좀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한 건지. 4번, 나는 경부고속철도와 영동고속국도라고 하는데, 전 사실 처음에 이거 보고 쫄았어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까봐. 근데 그거는 아니었고, 일단 경부고속도로라고 하면 이거 알아먹어야 하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가 경부고속국도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 나는 영동고속국도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영동고속국도라는 것도 사실 작년 6평에 나왔을 거예요. 6평 맞나? 뭐 하여튼 그래서 좀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가는 국도가 아니라 철도구나. 그죠? KTX고. 기억, 경부고속철도는 경부고속국도보다 개통이 이르냐 하면 틀리죠. 도로랑 철도 중에 당연히 도로가 더 빠르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이런 고속국도는 언제 개통이 됐냐? 제1차 국토 개발 시기 때 개통이 된 거고, KTX는 제4차 국토 개발 시기 때 개통이 된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고요. 니은 영동 고속국도는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정동진이 있는 시에 다다른다라고 하는데, 정동진이 있는 시는 강릉입니다. 이거 오모에 나왔던 것 같은데? 오모 맞나? 정동진 뭐 경포호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정동진 보는 순간 강릉을 떠올렸어야 하고, 얘는 그림으로 확인하면 되죠. 알아야 푸는 게 아니라. 지금 강릉이 여기인데 강릉에 다다르고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고, 디귿 가는 나보다 지나는 특별광역시의 인구 총합이 많냐라고 하는데, 이거 뭐 좀 세보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가 같은 경우 서울 지나죠. 특별광역시. 대전 지나죠. 그 다음에 부산까지 지난다 하잖아요. 부산까지 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 다 합치면 적어도 얘보단 많을 텐데, 얘는 지금 지나가는 거 보면 인천밖에 없어요. 특별광역시가. 인천 300만이고 서울만 해도 1000만인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맞다 하면 되고, 리을 가와 나는 지리적 표시에 등록된 녹차 재배 지역이 어디냐면 보성과 하동이죠. 보성 녹차, 하동 녹차 다 들어봤잖아요. 근데 보성이랑 하동이 이제 전라도 아래쪽에 있는 건데, 가는 뭐 지나갈지 안 지나갈지 모른다 쳐요. 모른다 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잘려 있으니까. 근데 나는 절대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끊기는데. 그래서 말이 안 된다. 답은 3번 이렇게 현실적으로 푸는 거 보여드렸고, 만약에 영동 고속국도 이런 게 등장하기 시작해서 좀 무섭다, 이런 걸 외워야 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해요. 왜냐, 우리나라에 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철도 정도는 외우는 게 좋아요. 뭐 지하철 외우는 거 좋습니다. 외워야 합니다. 근데 도로까지는 좀,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어지간하면 평가원에서도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풀 수 있게 줄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어디 지역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달달 외우는 거 의미 없다고 전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거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먼저 암기를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리 공부에서는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중요한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속국도 이런 거는 달달 외우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5번 지역을 좀 보면 여기 화성이 있고, 얘는 여주가 있죠. 얘는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못 봤을 건데 의정부입니다. 근데 몰라도 돼요. 의정부 모른다 치고. 근데 일단 서울이랑 붙어 있으니까 뭔가 베드타운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 정도 추론은 되죠. 가나다가 있는데, 일단 가는 되게 쉽거든요. 서울로의 통근 통합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얘가 되겠죠. 서울 붙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너무 쉽다. 근데 나랑 다는 개인적으로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근거로 잡으라고 준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랑 다의 차이를 보면, 나는 경기도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더 많이 간다. 다는 그냥 이 지역 안에서 출퇴근을 한다 라는 게 있는데, 화성이랑 여주 중에서 뭐가 어떤지를 판단이 가능한 건지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아마 여주가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급자족의 형태가 강하다, 그래서 동일 지역으로 더 많이 간다, 이걸 노린 것 같아요. 근데 화성도 자족 기능이 있지 않나? 공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밖으로 굳이 나갈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랑 다는 모르겠다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도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답이 나오면 고마운 거고, 답이 안 나오면 억지로 추론을 해서 답을 내야죠. 그런 상황입니다. 1번 나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지금 가나다 세 지역 중에 수도권 1기 신도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얘는 고향 성남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도 없고. 2번 가는 다보다 농가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살짝 감이 오는 게 의정부와 화성의 농가 비율을 과연 물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화성이 서울이랑 떨어져 있고, 그리고 땅덩어리가 좀 크기 때문에 농가 비율이 분명히 더 높을 거거든요, 의정부에 비해서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얘네 둘을 묻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하여튼 가는 이 세 지역 중에서 농가 비율이 가장 낮을 거 아니에요. 가장 도시의 성격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틀렸다는 갈 수 있고. 3번 저는 여기서 느낌표를 얻었던 게, 나는 가보다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일단 의정부 제조업 있겠어요? 서울에 딱 붙어 있는데 없을 거고 여주 그냥 농업하는 데잖아요. 제조업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가 여주라고 친다면 의정부와 여주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을 비교하는 선지를 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선지가 성립이 안 해요. 둘 다 없다고 배우는데 둘끼리 비교를 한다?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이라면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 이거 나가 화성이구나 느낌이 딱 와요. 이러면 성립이 되잖아요. 선지가 제조업 많은 거 없는 거 이렇게 비교 구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보여드린 거냐면 이런 3번 선지 같은 거 보고 자료 해석 역추론하는 겁니다. 이거 지리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한지에서. 세지에선 이런 상황이 그닥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한지에선 뭐 밥 먹듯이 등장합니다. 한 시험지에 막 4-5개씩 있을 때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출제자가 나랑 다를 일부러 애매하게 주는 거예요. 물론 근거는 있겠죠. 이렇게 출제를 한 근거는 있겠지만 일부러 애매하게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역추론을 해야 확실하게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변별력을 위해서. 왜냐면 문제 풀이를 많이 한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내도 맞추거든요. 이런 걸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지에서. 이런 선지 보고 이거 나가 여주면 선지가 말이 안 되는데? 를 이상함을 느끼고 그럼 나가 화성이겠구나. 감을 잡는 거죠. 그러면 답은 3번이 되죠. 화성이 더 높으니까. 4번 다는 나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 다가 아까 여주였으니까. 상주 인구 화성이 더 많죠. 화성이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틀렸고. 5번 주간 인구 지수가 제일 높은 거는 솔직히 나랑 다 중에 뭘지 모르겠어요. 저는 뭘지 모르겠고 알 수 없거든요. 얘도 외곽 둘 다 자족 기능이 있을 거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장 높은 곳이 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가가 꼴찌일 거 아니에요. 세 지역 중에서. 그래서 이 정도 판단하고 가는 꼴찌니까 틀렸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6번 1번 영동과 영서를 구분하는 산맥. 이 영동과 영서 할 때 이 영이 무슨 영자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대관령 할 때 영입니다. 대관령이 어떤 산맥의 일부죠? 대관령은 태백산맥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기역은 태백산맥이에요. 근데 1번 선지에서 섬진강 유역을 이루는 분수계 얘는 섬진강이 전라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전라도 경남 전남 경남 이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게 섬진강인데 그쪽은 소백산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2번 니은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이거 누가 봐도 고위평탄면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고랭지 농업 평창 대관령 고위평탄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 얘는 용암대지인데 이 용암이 점성이 큰 조면암질이냐. 용암대지는 점성이 작은 현무암질 용암이죠. 조면암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 4번 주상절리는 기반암 용식이랑 관련이 없어요. 얘는 화산지형이기 때문에. 5번 니은과 리은은 중생대 화산활동. 전 이거 보고 왜 이건 뭐지 했는데 일단 중생대 화산활동이라는 거를 교과 과정에서 안 배우잖아요. 이게 뭐지 했는데 그러니까 교과서 상에서는 화산활동이 마치 신생대에만 있는 것처럼 배우잖아요. 그거밖에 안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거 뭐지 했는데 일단 니은은 고위평탄면이니까 신생대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리을 얘는 화산지형이니까 신생대 4기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중생대 화산활동이 아니라. 근데 정말 혹시 몰라서 얘기를 하는 건데 참고만 하세요. 참고. 중생대 화산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아니 화산활동은 신생대에만 있는 거 아니었나요? 한다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실제로는 중생대 화산활동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생대 화산이라고 나올 수 있는 게 광주의 무등산이라고 있습니다. 무등산. 얘는 중생대 화산입니다. 그냥 진짜 혹시 몰라서 말한 거니까 그냥 신기하네 이 정도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틀렸고 7번 지금 지역이 서울, 광주, 대구, 부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거는 전 기후 문제에서 광주를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 왜냐? 일단 저 같으면 1월 평균 기온을 먼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완전 높은 거 하나, 그 다음에 BC 비슷비슷하고 완전 낮은 거 하나가 있네. 이 4개 지역 중에서 1월 평균 기온이 D처럼 높을 수 있는 거는 남해안인 부산이 되겠죠. 남해안은
1호평균기온이든 8호평균기온이든 뭐 연평균기온이든 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A, B, C 중에서는 1호평균기온이 이렇게까지 낮을 수 있는 건 서울이죠. 왜냐? 일단 세 지역 모두 내륙이에요. 수력 분포는 다 동일해요. 근데 완전 고緯도잖아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A가 서울이 되겠다. A랑 D까지는 쉽고, 그 다음에 B랑 C도 쉬워요, 솔직히. 왜냐? 이 둘 중에 대구가 있기 때문에. 1호 평균 기온으로 볼 수는 없고 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8월 강수량으로 봐야 하는데, 광주가 뭐 다우진지 소우진지 딱히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대구는 우리나라 최소우지입니다. 남한 최소우지. 백령도 제외하면. 그래서 8월 강수량이 B보다는 적어도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이죠. 광주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1번, A는 C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 이거 그냥 최하늘 뭐 1월 평균 기온 이거 아닌가? 그냥 A가 더 낮다고 했잖아요, 아까. 2번, D는 B보다 연교차가 작죠. 아까도 말했지만 남해안은 다른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1월 기온이든 여름 기온이든 뭐 연평균 기온이든 다 높다고 보면 편하고, 그 다음에 연교차는 어지간하면 최소가 됩니다. 다른 지역과 이제 남해안이 아닌 다른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섬도 아니어야죠. 네, 그렇고 3번, B와 C의 연강 수량 합은 A와 D 연강 수량 합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광주 연강 수량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푸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 B와 C 중에서 C가 너무 압도적으로 최소우지고요. 그리고 서울이랑 부산, 얘네 둘 다 부산 다우지급으로 배우고 서울도 평균에서 다우지 그 정도로 배웁니다. 그래서 대구가 껴있는 이상 B랑 C가 A랑 D를 이길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틀렸다 하면 되고, 4번, C와 D의 위도 차이 요 정도 되겠네. A와 B의 위도 차이보다 작죠, 지금. 틀렸고. 5번,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곳은 A다. 맞죠?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여름 강수 집중률을 어떻게 외우냐? 서울, 충천, 홍천이 1등이고, 그 다음에 꼴찌가 울릉도다. 그 다음에 보편적인 특징을 얘기를 하자면 1등이랑 꼴찌 말고 대체로 내륙이 해안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이랑 대구의 여름 강수 집중률을 비교를 했다. 1등 꼴찌는 우리가 외워놨는데 나머지는 못 외워놨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푸는 거죠. 대구가 더 높겠구나, 내륙이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1등이 서울이기 때문에 A가 답이 되죠. 그리고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겨울 강수 집중률은 이 여름 강수 집중률과 순위가 정반대가 됩니다. 울릉도 1등, 서울, 춘천, 홍천 꼴찌, 그 다음에 해안이 내륙보다 크고, 이렇게 나타나니까 정확하게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8번, 일단 가랑 나가 어딘지를 알아야 하는데 얘는 천안이죠. 나는 전주죠. 지역은 뭐 쉽고, A는 둘 다 맞는 말, B는 천안에만 맞는 말, C는 전주에만 맞는 말, D는 두 지역 모두 틀린 말이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저 같으면 가다 이렇게 써놓고 OX를 다 써놓고 기억 니은이랑 연결을 지을 겁니다. 기억, 도청 소재지인가요? 하는데, 일단 충남 도청은 홍성 예산 사이에 있고요. 근데 전북 도청은 전주가 맞죠. 그래서 XO가 되겠고, 니은, 서울과 수도권 전철로 연결돼 있나요? 천안 맞죠? 전주 아니죠. 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수도권 전철이 지나는 비수도권 지역이 어디냐, 너무 중요합니다. 맨날 나와요. 천안, 아산, 그리고 춘천. 맨날 나오니까 아마 어지간하면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천안은 지나간다. 디귿, 도내 인구 1위 도시냐라고 하는데, 일단 전주는 맞아요. 이거를 권역 내에서 지역별 순위를 보통 외우거든요, 학생들이. 일단 호남권 인구 순위가 광주, 전주, 그래서 뭐 등등등 이렇게 외우는데, 전주가 호남권 전체 2등이라면 전북에서 당연히 1등이겠죠. 왜냐면 광주는 뭐 전북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충청권의 인구 순위는 대전, 청주, 천안, 세종, 아산 이렇게 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대청천세하라고. 이 중에서 천안은 충청권 전체에서 3등인데, 일단 대전, 충남 아니죠. 청주, 충북이죠. 그래서 충남에서는 천안이 1등인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맞네, 이렇게 가는 거. 리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역사마을이 있나요? 이거는 뭘 노린 거냐면 출제자가 전주를 노린 거예요. 전주의 한옥마을이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주의 한옥마을은 그냥 유명한 것 뿐이지 유네스코 세계유산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건 뭐냐 라고 한다면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안동이랑 경주 둘 다 없잖아요. 그래서 둘 다 X. 한옥마을 제발 헷갈리지 마세요. 아니니까. 그래서 ABCD랑 기니 D를 연결을 하면 일단 A는 55XO 안 맞네. 니은 OX 맞네. 디귿 55XO55 틀렸네. 리을 XXXX 맞네. 답은 4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지역지리가 조금 까다롭죠. 하지만 빈출했던 지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하고요. 기억 9번 이것도 지역을 먼저 보면 아산 나와 있고 광주 나와 있고 얘는 구미죠. 구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지도에도 가나다가 있고 여기도 가나다가 있어서 그냥 각 지역에 뭐가 많은지만 판단하면 돼요. 일단 아산이랑 구미에 많은 A는 아산, 구미 다 전자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A는 전자. 그 다음에 광주에서 많은 B는 자동차. 어디에 뭐가 있다 달달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하겠고 사실 가나다가 안 주어져 있어도 풀 줄 알아야 돼요. 가나다가 안 주어져 있고 지역 지도에 연결하라고 해도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출제자가 쉽게 낸 거죠. 1번 전자의 출하액은 수도권이 더 많죠. 수도권이 엄청나게 밀집돼 있잖아요. 경기도에 전자는 경기에 압도적으로 밀집돼 있다. 2번 울산은 자동차가 전자보다 많냐? 맞죠? 이거 잘못 읽었네. 이런 거 잘 읽어야 됩니다. 전자가 더 많냐 하는 거죠. 틀렸죠. 울산은 있다 없다가 확실한데 있는 거는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그다음에 제철까지 있습니다. 1차까지 있는데 없는 거는 전자, 그다음에 섬유 얘네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요. 3번 광주는 전국에서 자동차 사업체 수가 가장 많다. 전국에서 광주가 가장 많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국에서 어디가 가장 많냐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암기를 못했어요. 이게 제 능력의 부족인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이거 외우고 있는 애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저는 못 외웠고 저 같으면 물음표 치고 넘어갑니다. 아닐 것 같긴 해요. 뭐 얼마나 많은데 이 전국에 화성도 있고 뭐 울산도 있고 이런 애들이 광주한테 진다고? 이건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1등이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음표 칠 것 같고 4번 나는 다보다 조성시가 이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맞아요. 이거 근데 4번 선지 생각보다 지역적인 선지입니다. 왜냐? 구미가 언제 성장했는지를 알고 있는 학생이 많지 않을 거예요. 구미는 제1차 국토개발 때 경부축 성장시키면서 같이 컸어요. 구미가. 그러니까 서울이랑 부산을 중심으로 키운 건데 근데 서울이랑 부산에 공장을 짓기가 애매한 거예요. 대도시인데 공장을 지면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서울 근처에 안산에 하나 지었고 공업단지를 그다음에 부산, 대구 이쪽 근처에 구미에 하나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안산이랑 구미는 전자공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찍부터 성장을 한 제1차 국토개발 때부터 성장이 시작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광주보다 일러요. 구미는. 5번 다른 가보다 2차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틀렸죠. 왜냐? 아산은 제조업이 좀 발달한 지역이에요. 광주도 그럼 발달한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광주는 광역시입니다. 광역시가 아산보다 제조업 비율이 더 높냐 하면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광역시는 3차가 압도적으로 높아지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고 10번 ABC를 연결을 하는 건데 일단 변성함에 C가 있으니까 C는 시원생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B도 지금 화성함에도 그렇고 퇴적함에도 그렇고 A보다 B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B가 중생대, A가 신생대 이렇게 됩니다. 그 암석 분포 비율 순위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일단 변성함이 1등인 것까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화강암이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 태저암이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태저암 석회암입니다. 화강암은 중생대 화성암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순위를 좀 달달 외우고 있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퇴저감끼리 비교를 해도 중생대 그죠, 이렇게 비교를 해도 지금 신생대 암석은 보이지도 않죠, 순위대에.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중생대가 신생대보다 더 많으니까 B가 중생대 이렇게 가면 됩니다. 1번 시원생대 대보조산운동 아니죠, 얘는 중생대 때고. 2번 기억 경상노층고는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퇴적되어. 이게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퇴적되어 이게 뭐지라고 한다면 이게 해성층의 정의입니다. 해성층. 근데 해성층이라는 거는 석회암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실 이런 선지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좀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알면 되죠. 해성층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경상노층군에는 중생대 퇴적암이 있는 거잖아요. 3번 화강암은 시멘트 틀렸죠. 시멘트는 석회암이죠. 4번 경상노층군은 신생대 아니죠. 아까 말했지만 얘는 중생대고. 디귿 현무암은 신생대. 5번 니은은 디귿보다 비율이 높다. 아까 말했죠. 화강암은 여기 있다. 디귿 현무암은 이제 낮은 거고.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디귿이고 이게 니은인 거죠. 지금 보면 물론 디귿에는 현무암 말고도 더 포함이 돼 있지만 하여튼 여기 그래프 상에서도 판단이 가능한 거고. 답은 5번입니다. 11번. 자, 일단 지역을 좀 보면 B는 나주고요, A는 담양이고요, C는 여기가 구례인데, 여러분 구례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가를 보면 대나무, 죽새공품 이런 얘기가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대나무 나오면 담양을 바로 떠올려야 합니다. 이거는 못 외우면 못 푸는 거라서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가는 A, 나는 배, 혁신도시. 나주 배, 한국인이면 다 알죠. 그 다음에 전남 혁신도시가 나주에 있다는 것도 외웠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쉽고요. 12번 지금 세 지역 중에 가나를 결정을 하고 남은 게 A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는 머드 축제 보령이죠. 그 다음에 태강 지역 산업유산을 관광자원으로, 석탄박물관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나라 석탄박물관은 딱 3개 있다, 3군데 있다, 다 외워야 하는데 문경, 보령, 태백 이렇게 정확하게 3개 지역을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탄박물관은 문경, 보령, 태백. 머드 축제가 있으니까 가는 여기 보령이 되겠고, 나는 천일염 얘기가 나오죠. 저는 사실 염전 그 신안인데, 신안 염전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저는 그 신안이 평가원 문항에 등장하는 건 진짜 살면서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좀 특이했어요. 신안 여기 칠해져 있는 거 처음 봐가지고. 하여튼 염전하면 신안이니까 알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다 지우면 남은 게 A니까 A는 여기가 화천이죠. 화천 맞나? 잠깐만. 화천 맞죠. 화천. 자, 1번 화천의 발전량은 겨울철보다 여름철이 많냐. 이거 처음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지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중간 과정이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천은 수력 발전이 발달한 지역이고, 수력 발전은 겨울철보다 여름철이 많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떠올릴 수 있었나 싶기는 합니다. 수험생 수준에서. 화천 이 수력이 많은 것도 아마 모르고 있는 학생도 많았을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화천은 수력이 발달했고, 수력은 당연히 이제 비가 내려야 하천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철이 더 많다 하면은 답이 1번인 거예요. 아마 출제자는 1번을 보류하고 소거법으로 풀어봐라 이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1번도 이런 식으로 판단은 가능하다. 중간 과정이 하나 빠져 있는 거죠. 2번 화천이 속한 도 강원도죠. 강원도에서는 화력이 태양광보다 많냐 하면 아니지, 화력보다 태양광이 많냐 하면 사실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일단 전국적으로
신재생이 화력보다 많기 힘들고요. 그리고 특히 강원도는 더더욱이나 태양광이 그렇게 발전한 지역은 아니죠. 발달한 지역은 아니죠. 그래서 화력을 태양광이 이긴다고? 이거는 강원도의 에너지 이 발전량 순위를 외우지 않고서도 사실 상식으로 판단이 가능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기억. 화력 발전은 충남보다 전남이 많냐? 틀렸죠. 화력 발전은 충남이 가장 발달했고 경남에도 좀 많고 이쪽에 좀 많습니다. 이건 알고 있었어야 하고, 그래서 충남, 경남 이 지역들이 석탄 소비 비율이 되게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4번 태양광 발전은 호남권보다, 이거 아까 아니라 했죠. 호남권이 압도적으로 높죠. 태양광은. 5번 기역은 니은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적게 받겠죠. 화력 발전은 그냥 공장을 돌리는 거고, 공장이 아니라 발전소를 돌리는 거고, 근데 태양광은 태양빛이 있어야, 햇빛이 있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에 13번 지역을 좀 보면 당진, 청주, 대전 이렇게 나와 있고, 일단 가나다를 연결해야죠. 이 중에서 충청의 지명이 유리한 건 청주밖에 없으니까 가가 청주. 그다음에 제철소가 있는 거 다 당진이죠. 포강당이니까. 그다음에 다는 남았으니까 대전. 가나다는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ABC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일단 저 같으면 항만을 먼저 봅니다. 항상. 왜냐? 항만은 뭔가 암기를 하지 않아도 풀 수 있어요. 해안이면 항만이 있을 거고, 해안이 아니면 내륙이면 항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항만이 있는 게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당진이겠지 뭐. 당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 경기도 이렇게 있으면 당진도 내륙인 거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이제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해안이에요. 당진도 해안입니다. 뭐 꼭 알아둘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청주랑 대전은 죽어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당진이겠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당진이었고, 그 다음에 저 같으면 지하철로 보지 않을까 싶어요. 지하철역이 어디 있는지를 달달 외워야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일단 모든 광역시에 다 존재 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서울, 뭐 인천, 서울, 부산,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지하철 따로 있죠. 대구 지하철도 따로 있고 대전 지하철도 따로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럼 울산 지하철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부산 지하철이 울산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울산에도 지하철역이 있는 거예요. 울산 지하철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추가적으로 알아야 하는 건 부산 지하철은 양산도 지나갑니다. 양산에도 지하철역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출제가 되진 않겠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 수도권 지하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부터 시작해서 인천 그 다음에 경기도 전역이죠. 사실 경기도에도 지하철역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저는 안성 이런 데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수도권 전체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수도권 지하철은 춘천, 천안, 아산까지도 지난다. 이게 지하철 관련 암기 전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중에 대전이 이 광역시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역이 있는 A가 대전이겠고 B가 청주겠다. 가나다는 B, C, A 순으로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외우세요. 지하철역. 그 다음에 공항도 나온 김에 설명을 하면 지금 ABC 중에 공항이 있는 게 B잖아요. 청주에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모든 공항을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무슨 군용 비행기 무슨 선착장 이런 것도 다 외워야 돼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국제공항만 외우세요. 다른 나라로 가는 비행기가 이제 서는 그런 국제공항인데 우리나라에 딱 8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기할 때 팁인데 이런 것들 외울 때 개수를 외우면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떠올릴 때 내가 몇 개를 빼먹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개수를 외워놓으면. 그래서 8개를 일단 외워놓고 어디냐 아마 서울, 인천, 제주,
서울까지는 한국인이 말 거고, 그 다음에 부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거 대구, 무안, 그 다음에 양양, 청주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의 특징을 좀 설명을 하자면 어느 한 지역에 몰려있지 않아요, 국제공항은. 왜냐, 전국의 사람들이 각각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도별로 하나씩 있어요. 지역별로 하나씩. 일단 서울, 인천 워낙 인구가 많고, 제주, 그다음에 경남 쪽에 부산, 경북 쪽에 대구, 그다음에 충청도 쪽에 청주, 강원도 쪽에 양양, 전라도 쪽에 무안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국제공항 8개는 달달 외워주시고요. 지하철역도 이렇게 달달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보면 완전 시골 2개. 어디냐? 장흥이랑 보성이네요. 정말 장흥은 몰라도 돼요. 보성은 알아야지만. 완전 시골 2개. 그다음에 거제랑 여기 어디지? 통영인가? 통영 같은데? 통영. 네, 통영도 잘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김해양산. 완전 신도시 애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 저 같으면 완전 시골, 얘 특이하잖아요. 좀 극단적이잖아요. 얘부터 볼 것 같은데 다가 딱 봐도 얘네잖아요. 외국인 주민수 엄청 적네. 인구 자체가 적다는 거죠. 그다음에 외국인 주민 성비가 이렇게 낮네. 결혼 이민자가 높다는 거죠. 유소년 부양비 꼴찌네. 할머니들이 많다는 거죠. 누가 봐도 시골의 특징이기 때문에 다가 장흥이랑 보성이 되겠다. 가랑 나는 저 같으면 외국인 주민 성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얘는 거제가 껴있기 때문에 공업이 발달했고요. 얘는 그냥 신도시들입니다. 위성도시. 그래서 아파트만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 성비가 높아지려면 공업이 발달해야 돼요.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 외국인 주민 성비가 높아져요. 그래서 외국인 주민 성비가 가장 높은 나가 거제에 있는 이쪽이 되겠다. 그 다음에 가는 남았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깔끔하다 생각하고요. 1번 가는 다보다 중위연령이 높다. 중위연령은 우리나라에서는 시골일수록 높아집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나는 가보다 인구가 많다. 이거는 암기로도 풀 수 있어요. 김해 양산이 인구가 적지 않아요.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 다음에 거제랑 통영을 더했을 때 김해 양산을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 사실 이렇게도 풀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도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이 외국인 주민수라는 게 인구 규모를 반영합니다. 대체로 외국인 주민수가 지금 나가 가보다 절반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인구 규모도 이제 대체로 나가 가보다 적게 되겠죠. 외국인 주민수가 절반이나 차이 나는데. 그래서 나는 가보다 많다 하면 틀린 거라고 판단할 수 있었고요. 3번 나는 다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노령화 지수도 시골일수록 높아지죠. 틀렸고. 4번 다는 가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라고 하는데, 총부양비 얘는 청장년분의 몇 번 쓰는지 모르겠네. 유소년 플러스 노년인데, 그렇기 때문에 청장년에 반비례한다. 일단 여기서 인구 그 연령 구조를 주고 있진 않아요, 그래프에서. 그래서 암기로 풀어야 하는데, 완전 시골인 지역과 신도시인 지역 이렇게 있을 때 청장년 반비례를 생각을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신도시로 많이 갈 것 같아요, 농업 지역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당연히 신도시로 많이 가겠죠. 젊은 사람들 살기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청장년 비율은 다가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부양비는 다가 더 높습니다.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총부양비를 판단할 때는 청장년 기준으로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 시골과 도시를 비교할 때는 시골의 청장년 비율이 당연히 낮게 나타난다. 5번 가와 다는 경남에 위치한다. 틀렸죠. 다는 전남이니까. 15번 가겠습니다. 지역을 보면 A. 충주, B. 문경, C. 경주 이렇게 되죠. 1일차 내용을 보면 기업도시라는 게 있어요. 기업도시 암기할 때 일단 원주는 기업도시랑 혁신도시가 같이 있는 유일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태충해영이라는 암기법을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태충해영 중에 하나겠구나. 충주가 있죠. 충주. 그래서 가는 충주. 2일차 내용을 보면 석탄박물관 또 나왔네. 이렇게 이건 중복 출제인데? 출제 요소가 중복됐네요. 네. 네, 석탄박물관 문경, 보령, 태백 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석탄박물관 얘기가 있으면 문경이 되겠죠.
이 중에서는. 그래서 나. 그다음에 다의 키워드는 신라 보고 알 수도 있어요. 불국사 이런 게 다 신라 그거기 때문에 신라 보고 경주를 알면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보고 아마 했을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전국에 어디 있냐? 울진, 잠깐만. 울진이랑 경주, 울산, 부산, 그다음에 영광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선 경주죠. 그래서 가나다, ABC 이렇게 되겠네요. 신라 이런 거 나온 김에 그 역사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선지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디의 수도였냐 옛날에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신라 얘기 나오면 경주고요. 고려 얘기가 나오면 개성이에요. 북한에 있는 개성이고, 그다음에 백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백제 역사 뭐 문화 역사지구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세 개가 해당하거든요. 부여, 공주, 익산. 백제가 나오면 얘네 세 지역 생각하면 되고, 고려 나오면 개성. 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이거 다 외워놓으면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16번. 얘도 그 GIS 문제인데 원래 이런 게 잠깐 안 나오다가 작년까지 안 나오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조건을 AND랑 AND,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지역을 고르겠다는 거죠. AND면 그런 거고 5월이면 학집합이고 AND면 교집합인 거니까. 조건 1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400을 넘어야 한대요. 400 안 넘는 거 날려. 위험 지구수 10개 넘는 거 날려야겠네요. D 날려. 폭염일수 200일 넘는 거 날려야겠네. 얘 날려. A. 그 다음에 B, E 두 개 남았는데 이 지역 중에서 인구 밀도가 낮은 걸 선택한대요. 인구 밀도 낮은 건 얘네요. B. 얘는 뭐 지역을 암기시키지도 않네. 그냥 2번 이렇게 가면 됩니다. 지역을 써보자면 A는 영광, 아니지, 한평. 아니지, 영광. 죄송합니다. 영광, 한평 이렇게 되니까. B는 해남. C는 강진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돼요. 강진은. D는 고흥. E는 순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17번. 지역을 보면 얘는 산청인데 산청도 사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얘는 진주는 알아야 하고 창원 당연히 알아야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가나다 중에서 가는 너무 확실해요. 일단 진주, 창원은 도시 성격이라고 알고 있을 거고 산청은 완전 깡시골이거든요. 가가 누가 봐도 산청이죠. 시골인 인구가 감소하니까. 그 다음에 나랑 다가 남았는데 솔직히 진주랑 창원 중에서, 그러니까 나랑 다의 차이는 명확하죠. 1980년에 좀 급증한 게 다고 나는 옛날부터 좀 완만했고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나지만 이 둘 중에 뭐가 진주고 창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뭐 둘 중에 뭔가 80년에 이렇게까지 인구가 증가할 요인이 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쳤어요. 일단 모르겠다. 선지로 한번 답을 내보자. 안 나오면 억지로라도 연결하고 풀어야 되는 거고요. 1번. 가는 나보다 기능이 다양하다. 나가 진주든 창원이든 간에 산청 완전 시골이기 때문에 산청이 꼴찌죠. 중심지의 기능은. 그래서 틀렸고. 2번. 나는 다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지금 나랑 단 안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럴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더 뭘 써놓고 넘어가거든요. 2번 선지 옆에다가 저 같으면 2번이 만약에 맞는 선지이려면 어떤 상황인지를 쓰는 거예요. 2번이 맞는 선지이려면 나가 창원이어야 맞는 선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써놓습니다. 왜 써놓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3번은 다는 가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많다라고 하는데 일단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 얘는 도시일수록 높아지는 거죠. 근데 산청이랑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다가 이 중에 뭐든 간에 산청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무조건 3번으로 확정이 돼요. 나랑 다를 결정을 안 해도. 그래서 답 3번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4번 보면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게 나이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인구 밀도 제일 높은 건 창원입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인구 수가 창원이 100만이 넘기 때문에 땅 면적은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창원이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인구 밀도가 창원이 더
가장 높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4번이 맞는 선지려면 나가 창원이어야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2번에서도 나가 창원이면 맞고 나가 창원이면 4번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4번은 동시에 틀린 선지가 되고요. 왜냐? 이게 맞는 상황이면 복수 정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같은 상황이 두 선지 옆에 쓰이는 순간 그 두 선지는 모두 틀린 선지가 자동으로 돼버리고 이것도 틀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지 개수 맞추기 할 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1번 나가 진주이고 가가 창원일 때 2번 가가 진주이고 나가 창원일 때 이렇게 다 그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진짜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이고 저처럼 이런 식으로 옆에 써가면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경우의 수를 걸러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가 진주고 다가 창원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출제자가 의도한 거는 80년대 이렇게 급증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창원이 남동임의 공업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남동임의 공업지역이 형성된 건 70년대긴 하지만 하여튼 뭔가 요인이 있긴 있었잖아요. 이렇게 급증할 수 있는 요인이. 그래서 이걸 의도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진주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나요? 뭐 아니니까 그렇게 내진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걸 수험생 수준에서 알까요? 남동임의 공업지역이 정확하게 어딘지. 그래서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다는 보류하고 선지 개수로 답 내는 게 좋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8번. 자, 가 내용을 읽어보면 2012년이고요. 일단 그러면 4차죠. 행복도시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는 4차 국토종합개발이고 나는 1990년대 3차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신산업지대. 이거 보이는 순간 나 3차구나. 다는 1973년 1차죠. 그리고 사회 간접자본 확충 이런 얘기가 나오면 1차입니다. 이런 댐 이런 약간 생산 기반 시설이죠. 이런 게 생기면 1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번 4차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최초로 제정되었다. 틀렸죠. 이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거 아마 생소할 텐데 얘는 2차입니다. 2차. 그러니까 시험에 거의 등장하지도 않는 제2차 국토개발에 나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요소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알아두면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2번 제3차 시기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말하는 건데 얘는 1차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1차 때 도농통합시 틀렸죠. 도농통합시는 몇 차냐? 3차.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해요. 정비계획법은 좀 어려웠다 생각하고 4번 다른 가에 비해 균형발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1차 때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이제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이고 그 다음에 4차는 균형발전이 맞죠. 그래서 틀렸고 5번 수도권 인구 집중률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은 말한 것 같아요.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단 한순간이라도 감소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기가 4, 3, 1 이렇게 되겠죠. 4, 3, 1.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맞으니까 답은 5번 이렇게 되고요. 생각보다 이런 문제치고는 좀 지엽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번. 요거는 좀 재밌었는데 문제가 일단 가나 결정하는 건 한 4살도 할 거예요. 서리가 뭔지만 알면. 서리가 시작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서리는 보통 겨울쯤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겨울이 시작할 때 서리가 시작할 거고 겨울이 끝날 때 서리가 끝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겨울이 끝날 때 뭐 한 2월 뭐 4월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서리 마지막 날일 거고 이때가 뭐 겨울이 시작하는 때 이 정도 생각하면 서리의 첫날이 될 건데 선지에서 막 가에서 나까지 나에서 가까지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 말을 좀 딱 보자마자 치환해주면 좋겠죠. 가에서 나까지의 기간이면 서리가 끝나는 날부터 서리가 시작하는 날 사이래요. 그러면
서리가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에서 나까지의 기간은 무상일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이랑 5번에서는 나에서 가까지의 기간이래요. 나에서 가까지의 기간이면 서리가 시작하고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서리일수죠. 이렇게 좀 치환해서 봤으면 좀 더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 1번 무상일수는 고緯도로 갈수록 대체로 길어진다. 무상일수는 겨울이 따뜻해야 길어지는 건데 고緯도로 가면 겨울이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2번 무상일수는 시베리아가 북태평양보다 영향을 미친다. 시베리아는 겨울이고 북태평양은 여름이잖아요. 무상일수면 겨울보다 여름에 가깝죠. 그래서 크다 하면 틀렸죠. 시베리아가. 3번 가에서 나까지 무상일수가 긴 지역일수록 노지재배 가는 기간이 길다. 맞죠? 왜냐? 무상일수가 길다. 따뜻하다는 소리예요. 따뜻하면 재배 가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추운 데보다. 그래서 답 3번이고요. 4번 서리일수는 동이랑 미도에서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길다. 잘못 생각하고 있나? 그죠. 서리일수니까. 그죠. 서리일수면 이제 겨울 기온이 높아질수록 서리일수는 낮아지는데 동해안은 서해안보다 겨울 기온이 높잖아요. 그래서 서리일수는 길다가 아니죠. 제가 지금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 3시기 때문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5번 서리일수에 내린 강수량은 무상일수에 내린 강수량보다 적죠. 왜냐? 서리일수 기간에는 대체로 겨울일 거고 무상일수 때는 대체로 여름일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20번 얘는 이렇게까지 나오나 했는데 사실 알고는 있어야 하고요. 다 회백색 토라는 거는 냉대 토양입니다. 냉대 기후에 나타나는 척박한 토양이고 세지까지 하는 학생들은 얘가 포드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 거예요. 그렇고 갈색 삼림토라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거.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하게 보이는 흙이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석회암풍화토, 화산해토 이런 거는 들어봤을 거고. 자, 기억. 회백색 토와 갈색 삼림토는 하천이랑 뭔 상관이야 이게? 아예 틀렸죠. 하천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퇴적되어 형성되는 토양은 얘는 충적토라고 하죠. 충적토. 그러니까 토양의 종류에 대해서 성숙토, 미성숙토 이런 게 있고 성숙토는 간대와 성대로 나뉘고 간대는 기반함의 영향, 성대 토양은 기후의 영향인데 일단 기역, 회백색 토 같은 경우는 냉대 기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은 여기 들어가죠. 성대 토양에. 그다음에 갈색 삼림토도 기후랑 연관이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가 대부분 온대 기후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는 거라 보면 되고 그다음에 석회암 풍화토면 석회암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대 토양 들어가고 화산해토도 화산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대 토양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충적토가 미성숙토에 해당이 되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딱딱 돼야 됩니다. 얘랑 얘가 뭘 의미하는지 얘랑 얘가 뭘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하고 성숙토와 미성숙토의 차이는 이제 형성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냐 차이예요. 성숙토가 만들어진 지 오래된 거, 미성숙토가 방금 만들어진 거. 그래서 성숙토가 토양의 분화가 잘 돼 있고 미성숙토가 분화가 미비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여튼 1번은 틀린 선지고 니은, 디귿, 리을 분포 지역은 논보다 밭이 많냐 하는데 맞죠. 왜냐? 석회암 풍화토는 석회암인데 석회암은 아까도 말했지만 물이 잘 빠져요. 그래서 밭이 발달하고 화산해토라는 것도 제주도에 있다는데 제주도 기반암이 현무암인데 물이 잘 빠지잖아요. 그래서 밭이 잘 발달한다 이거고 디귿, 기역과 니은은 간대 토양이다. 아까 말했지만 기역과 니은은 성대 토양입니다. 틀렸고 디귿과 리을이 간대 토양이죠. 간대는 기반암, 성대는 기후 이렇게 달달 튀어나와야 하고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지 풀어봤는데 일단 세지보다는 조금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 시험지의 경향을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선지가 티피컬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좀 생소하다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약간 좀 이게 뭐지 싶은 선지가 몇 개 있었어요. 이런 거 고시굴에 기반함. 이건 약간 사설틱하다고 해야 하는 건가. 그리고 해안당고에 이제 입자 크기를 묻는다든가 이런 게 조금 희한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중생대 화산활동 이거 진짜 좀 이상했어요. 이런 게 뭔가 이상하게 많다. 그래서 이런 선지가 등장했을 때 평가원에 계속 이럴 수도 있잖아요. 중모 경향을 따라가는 그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당황하지 말기, 이거 말고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네요. 당황하지 말고 그냥 잘 판단해서 잘 읽고 좀 꼼꼼하게 읽고, 그게 좀 중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지에서도 말했던 건데, 지역지리 강화가 됐어요. 지역지리 내용이 많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 이런 거 정동진 모르면 못 풀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었냐, 이런 거 다 지역지리잖아요. 그리고 아까 있었던 거 뭐 공항 얘기, 지하철 얘기, 이런 거 다 지역지리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많이 지역적으로 외워줘야 하는 시험지였다. 요즘 경향이기도 하죠. 이 시험지에서도 그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지역지리 학습을 열심히 하자.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거 달달 외우고 다니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전히 이건 한지 옛날부터 계속 그랬는데 자료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건 근데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 시험지만의 트렌드는 아니고 한지가 항상 그랬습니다. 자료 해석이 애매할 때 보류를 잘 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 보류를 할지 판단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보류를 하고 나서 선지로 역추론하는 문항이 나왔다. 어김없이. 구모나 수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얘랑 얘 애매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답을 내는 거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얘네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은 어떻게든 내는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객관식 문항의 특징을 잘 이용하자. 이게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지리가 강화된 만큼 이제 복잡한 그래프 해석이나 뭔가 논리적 추론, 계산 이런 게 들어가는 문제는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올해 육모의 트렌드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구모 수능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지역지리가 훨씬 더 지역적으로 나오겠죠, 이거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거 많이 이제 양치기를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럴 시기가 됐으니까 많이 하시고, 그런데 등장하는 지역지리 내용들 어지간하면 머리에 싹 다 때려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를 봤을 때. 네, 한지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